자, 그럼 다음 질문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부모에 대한 이야기예요. 조부모와 이제 그 부모와의 양육 방식에 있어 인식적인 차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인식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합의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저의 예와 그리고 다른 이제 친구들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유치원에서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가장 대표적으로 인식적인 차이로는 이제 훈육이 있어요. 그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줘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는 게 모든 게 다 예뻐 보이고, 그리고 거의 어른들은 기준은 하나예요. 혼을 내면 이 아이의 기가 죽는다.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이나 친구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인식이신 거고, 젊은 부모님들은 버릇이 나쁘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 바로 즉각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훈육을 해야 하고, 그리고 좀 강하게 얘기해서 버릇을 고쳐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젊은 부모님들의 생각이시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전에 저희 이제 친정 부모님들이 저희 아이를 혼내는 게 이제 너무 싫으시고, 굳이 왜 너는 그런 걸로 혼을 내야 되냐, 너나 잘해라 막 이제 그러셔서, 제가 문을 잠그고 혼을 내도 막 문을 두드리면서 애 기죽게 그러지 말으라고, 빨리 나와라, 문을 열어라, 맞아. 그래서 제가 훈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 엄마 아빠 나가는 스케줄을 체크해 가지고 그 시간에 제가 이 아이가 잘못된 부분을 좀 고쳐보겠다 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데, 아기 때부터, 신생아 때부터 키워오신 거라서 아마 제가 봤을 땐 7살 때까지는, 근 7년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갈등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먹거리죠. 이제 먹거리 부분은 지금 뭐 옛날처럼 뭐 할머님들이 뭐 입에 뭐 넣었다가, 뜨거운 게 입에 넣었다가 주고, 뭐 먹던 숟가락으로 이렇게 주고, 이런 거는 요즘에는 되게 많이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저희 젊은 부모님들끼리도 모여가지고, 너희 뭐 부모님이 어땠어? 우리 할머니가 뭐 키워주는데 우리 아이를 이렇게 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할머님들도 놀이터에 가거나 아니면 뭐 길거리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럴 때 얘기를 한대요. 어떻게 하면 젊은 부모님들이 싫어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딸이 싫어하더라. 우리 아들이 싫어하더라.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거를 우리 부모님들도, 부모님 세대에서도 모이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는 모르는 사람하고는 얘기는 안 하는데, 할머님들은 워낙 또 부침성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같이 유모차를 끌고 있으면 아유 몇 개월이에요 하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래서 우리 딸이랑 싸웠어요 뭐 이런 이야기까지 다 할 정도로 또 부침성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얻는 그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청결에 대해서는 뭐 저희 전혀 걱정을 하진 않아요. 오히려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잡고 너희 몇 개월이에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하면 손 잡지 말아달라. 이 아이는 손을 빨아서 손을 잡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도 얘기도 하시고 이제 그러시는데, 이제 어떤 방법의 차이냐면, 젊은 부모님들은 정보가 무궁무진하게 많잖아요. 애를 낳기 전부터 돌 때까지의 막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몇 개월 때는 어떤 발달이 있고 몇 개월 때는 걷고, 그래서 계속 체크하죠. 젊은 부모님들은 얘가 3개월 때 뭐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얘가 이제 시점에서는 잡고 일어나야 되는데 왜 자꾸 안 일어나? 얘 문제가 있나? 막 그러면서 어머님들이 막 병원에 가시고 그러는데, 거의 조부모님들은 보면은 아유 때 되면 다 된다, 한다. 아이고 너도 늦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저희는 딱 수치대로 딱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유식 같은 경우에도 몇 개월 때는 이걸 만들어야지, 몇 개월 때면 이거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막 임신할 때부터 그 세트를 사요. 조리 세트를 사가지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출근하기 전에 제가 그걸 싹 다 만들어서 가요. 막 으깨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해서 만들어서, 제가 조그만 통 같은 것도 이거는 몇 시에 먹이고 이건 몇 시에 먹이고 이건 몇 시에 먹이고 해서 냉장고에 딱 넣어서, 엄마 이거 데피기만 하면 돼? 하고서 이제 가는데, 어른들은 그걸 한번 먹여봤더니 얘가 절대 안 먹는 거예요. 절대 먹이지 않아서, 이제 그 아이들이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에 대한 이제 거부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들은 계속 또 먹이고 또 먹이고 반복적으로 하면서 걔가 이제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애가 먹지 않으니까 아유 큰일 났구나. 이제 조부모님들의 가장 큰 걱정은 먹거리이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아 정말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나. 이제 그런데 이 아이가 이유식은 거부를 하는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밥 먹는 그 밥알 같은 거에는 또 관심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래 밥알이라도 먹어라 하면서 먹어 주잖아요. 뭐 와서 보면은 제가 만든 이유식은 다 있고, 얘 뭐 먹었어? 이러면 밥알을 그렇게 좋아하더라면서 밥알을 조금씩 하나씩 떼가지고 이렇게 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유식의 방법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것 때문에 저도 말도 못하고 되게 속앓이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얘는 이 시기에 씹는 거를 연습을 해서 좀 많은 다양하게 씹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얘는 남들이 이제 후반 이유식을 하고 있을 때 이 아이는 벌써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밥을 먹고 있고 김치에 관심을 보이니까 김치 씻어가지고 막 이렇게 주고 있었고, 저희 친정 부모님 잘게 잘라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러냐, 이거를 단계적으로 해야지 아이가 이제 잘 먹고 나중에 편식 없이 잘 먹고 할 수 있다, 이제 그랬는데, 저희 또 조부모님들은 우선은 잘 먹고 봐야 되지, 먹고 싶은 걸 잘 먹고 봐야 되지 않겠냐, 막 이제 이러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소아과 의사하고 상담까지 했었어요. 그랬더니 소아과 의사분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가 너무 먹지 않는 아이라면 이유식과 상관없이 이제 아이가 먹고 싶어 하는 걸로 우선은 배를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아 그래, 우리 아이가 어쨌든 굶거나 뭐 정말 아무것도 안 먹고 이제 이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도 저희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그냥 그러면은 마음껏 잘 키워달라, 이제 그렇게 하고서 맡겼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희 아이들이 뭐 김치도 잘 먹고 뭐 양식이나 중식이나 이런 거보다도 한식을 더 좋아하고, 이런 거는 부모님들의 도움이 더 컸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이제 그 양육 방식의 합의점은 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해 줘야 하고요. 그리고 어떤 집안이든지 그 구성원들끼리 모여서 대화로 푸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 양육자가 부모가 아니라 조부모님들이라면은 그분들의 입장을 좀 더 배려하고 그분들의 그 의견을 좀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그분들이 이제 연륜으로 배워오신 그런 양육 방식도 아예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다음엔 상담 시 부모가 궁금해하는 주제와 이제 그에 따른 교사의 역할 및 상호 방법에 대해서, 그 부모와의 소통을 위해서 실제 유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우선은 이거는 각각 이제 유치원마다 그 원마다 분위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취업해서 들어가신다고 하면 그 원에 따라서 이제 해야 되는데, 저희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부모와의 소통을 위해서는 키즈노트, 그 다음 키즈노트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모바일 홈페이지도 써봤었거든요. 저는 돈을 내고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내고 모바일 홈페이지도 업체에 의뢰해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오히려 모바일 홈페이지가 더 짜임새도 있고 그리고 어머님들이 더 소통하기가 편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저희가 이제 1년이 지나서 어머님들한테 모바일 홈페이지에 대한 이제 질문을 그 1년 평가 과정을 했었을 때 어머님들이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불편할까? 그래서 저희가 카페도 한번 해봤었어요. 예, 카페도 해봤었는데 어머님들이 카페도 좀 불편함이 있다, 이제 그러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키즈노트를 지금은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유치원에서는 키즈노트는 굉장히 많이 어머님들끼리 소통도 잘 되고, 어머님들이 그냥 카톡 보내듯이 예, 궁금한 걸 많이 물어보시면서 이게 비밀 보장도 되기 때문에 좀 편하신 것 같아요, 사용하시기가, 젊은 부모님들이. 그래서 키즈노트를 가장 많이 어린이집에서도 그렇고 유치원에서도 그렇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전통신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 싶으면 키즈노트에도 가전통신문을 올리지만 지면으로도 아이들 편에 보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중요하다는 걸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저는 가장 좋은 건 전화 상담인 것 같습니다. 전화를 해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 피드백으로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글로 쓰는 것보다는 좀 오류가 덜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들이 시간이 되시고 선생님도 시간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대면 상담이 가장 좋기는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영유아 발달에서 출생 순위에 따른 아이의 특징과 교사로서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였는데요. 출생 순위에 따른 특징은 없어요. 예, 전혀. 아마 현장에 나와서 보시면 알 거예요. 이 아이가 출생 순위가 뭐 첫 번째, 두 번째에 따라서 이 아이의 행동이 달라가지고 그걸 선생님들이 딱 보고서는 막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연령, 예, 만 3세면 만 3세, 만 4세면 만 4세, 그에 따른 연령에 따른 이런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출생 순위에 따른 특징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부모가 영유아의 양육을 겪을 때, 양육할 때, 그러니까 조부모가 영유아를 양육할 때 겪는 어려움과 교사로서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젊은 부모님들한테는 저희가 막 카톡도 보내는 유치원들도 있고 뭐 퀴즈노트를 보내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조부모님들은 그런 게 좀 익숙하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지 궁금해 하세요. 그랬을 때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면으로 가장 많이 얘기를 해요. 부모님, 조부모님들이 아이를 대신 이렇게 데리러 오신다거나,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 아이가 옷을 잘못 입고 갔다. 그러면 뭐 뒤집어서 입고 갔다. 반대로. 그러면 젊은 부모님들은 유치원에 전화를 해서, 제가요 옷을 뒤집혀서 입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유치원에서 좀 이렇게 다시 입혀주세요 라고 전화를 하는데, 할머님들은 또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시고, 내가 왜 그랬을까, 아이가 얼마나 불편할까, 뒤집혀 입었으면 그 엉덩이 부분이 앞에 있고 그런데 얼마나 불편할까, 이런 걱정에 직접 오세요. 네, 전화가 아니라 직접 와서 본인이 직접 갈아입혀주고 그걸 눈으로도 확인하시는 걸 또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할머니보다는 조부모님들이 키우시는 아이들은 실제 부모님보다는 할머님들이랑 더 많이 자주 만남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만났을 때, 예, 그때 직접 얘기를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뭐 선생님이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 원장님이라도 가서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제 그럴 때 어머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 며칠 날 무슨 행사가 있어요. 그때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시간이 안 되시면 할머님이라도 오실 수 있으세요? 한번 집에서 상의 한번 해보세요. 이제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 그리고 어제 뭐 우리 친구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할머님한테는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이 아이의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는 조부모님들이 너무 편한 이유가 궁금한 거, 그러니까 젊은 어머님들처럼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막 고민하시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속에 있는 마음을 다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분들의 뭐 고민이 뭔가, 그래서 듣고서는 대답을 해드릴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고요. 지금 저희 많은 분들이, 조부모님들이 지금 아이를 데려다 주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은 하루에 4가지 이상의 아이의 자랑을 하고 가셔야 되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래서 이 아이가 아침에 무엇을 했고, 학원 가서는 어떤 칭찬을 받았고, 이 아이는 천재인 것 같다, 우리 아이는 천재인 것 같다, 이렇게 얘는 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할머니가 또 그 이야기를 읽기 싫으니까 메모를 해가지고 왔다, 이제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매일매일 하루에 4가지 이상의 칭찬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거를 한 2-3년 들었던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는 그러지 않았는데 진짜 남다르긴 하네요. 뭐 언어가 발달되긴 했네요. 와, 수학은 또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도대체 언어가 발달되면 수는 좀 늦는다고 하는데 통계적으로 그러지 않나 봐요 하면서 맞장구를 막 쳐드려요. 그러면 또 저도 몰랐었던, 어떻게 양육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하면서 이제 저도 궁금했었던 거 이제 물어보고 하면서, 저는 오히려 그분이랑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재밌거든요. 예. 그래서 하다 보면은 아마 젊은 부모님들보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편한 그런 날이 또 오기도 할 거예요. 예. 그리고 다음 질문은
형제자매가 있는 영유아의 외동인 영유아와 외동인 영유아가 유치원에서 행동 차이나 놀이 방식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외동인 거나 형제 자매가 있는 아이들의 행동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예, 어떤 분은 이제 그게 아이들마다 성향이 좀 틀려서 어떤 사람은 이제 사회적으로 좀 더 기술이 사회적인 아이들한테 나가는 부침성이나 사회적 기술이 좀 더 좋다. 이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형제자매가 있는 아이들은 좀 더 자연스럽게 친구들한테 다가가고 좀 부침성이 좀 많죠. 근데 그 외에 다른 행동 차이는 크게 없고요. 그리고 놀이 방식에서도 뭐 리더가 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잘 이끌어 나가고 이런 거는 거의 개인적인 성향이 좀 더 비중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이어서 질문을 보겠습니다. 영유아의 발달 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물어봤었는데요. 뭐 대표적인 거는 이제 좀 발달이 늦거나, 그 다음에 부모와의 그런 긍정적인 관계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친구와의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또 이제 유치원 간의 그 기관에서의 또 문제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은요. 영유아 발달과 중간 체계 부모의 참여를 촉진하는 유치원 프로그램이 뭔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프로그램 중에서 부모님들이 참여하시는 거는 대표적인 거는 이제 부모 상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 교육이 있을 수 있고, 크게는 뭐 유치원마다 좀 다르겠지만 운동회나 아니면 뭐 아빠 참여 수업, 엄마 참여 수업, 여기서 이제 참여 수업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그 해에 한부모 가정이 있다라고 하면 부모 참여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한부모 가정이 없다고 하면은 엄마 참여 수업, 아빠 참여 수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발표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맞벌이 가정이 좀 많기 때문에 제일 먼저 상담을 할 때 어머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부모가 참여해야 되는 행사가 많나요? 이걸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즘에는, 예전에는 오히려 부모님들이 유치원에 와서 많이 참여하고 보고 이제 이러기 위해서 뭐 김장 같은 경우에 부모님들 모셔다가 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는 좀 바쁘신 부모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참여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들로 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대신 이제 그거에 대한 전화 상담, 예, 그리고 뭐 키즈노트나 뭐 홈페이지 같은 곳에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걸 올리는 걸로 좀 많이 대처하기도 하기도 해요. 네. 그 다음 질문은 똑같이 태어난 쌍둥이 형제자매도 살아온 환경이 다르면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근데 유치원 입장에서 바라본 결과로는 다른 성향과 기질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 친구들 중에서도 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금 요즘에 쌍둥이들이 좀 많은 거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인공수정을 하면 쌍둥이의 그런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이제 좀 많기는 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지금 보면은 성향은 같이 살아와도 굉장히 다른 아이들이 많아요. 예, 성격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런 환경이나 이런 것보다도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기질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유아기 때 스마트폰이나 TV 등을 보여줘도 괜찮은지, 예, 많은 전문가들이 말을 하죠. 보여주지 않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또 어떤 부모님들은 저한테 오히려 너무 안 보여줬다가 나중에 그거에 눈을 떠가지고 다른 아이들은 이제 손을 놨었던 그런 미디어들을 이 아이는 너무나 파고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안 보여주는 거는 솔직히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유아할 때 애들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에 못 끼면 또 아이들끼리도 좀 약간 대화가 차단되기도 해요. 그래서 아예 안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안 되고, 시간과 그 다음에 적절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종류의 동영상을 보여주는지, 그거를 먼저 부모님들끼리 좀 상의해서 정해진 다음에 그 다음 아이에게 이제 권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부모 간의 상호작용이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그 외에 또래나 기관과의 상호작용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영유아가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영유아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는 이제 어떤 게 있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는 아이들마다 이제 다르죠. 예, 아이들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푹 안기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꽤 오랫동안 낯선 아이 사람들에겐 전혀 가지도 않고 낯가린다고 하죠. 어른들이 흔히들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혀 그 아이의 어떻게 자라온 그런 거와 상관없이 아이마다 성향에 따라서 좀 틀리는 것 같고요. 영유아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제일 좋은 거는 모델링인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이 모델링이 되어 주어야 되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영유아의 우리 아이가 성향이 너무 소극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좀 어려워한다 하면은 그거는 좀 제가 부모님들한테 좀 도움을 청해요. 그것도 유치원에 오면 이제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아이가 친구를 사귀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잘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유치원에서는 선생님이 도움을 줘야 되고요. 바깥에서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좀 사귀게 해주고 만드는 것도 부모님이 도와줘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 같은 또래의 부모님을 사귀어서 같이 자연스럽게 어울려가지고 놀이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방법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체계가 발달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정도가 얼마나 다르고 유아기 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환경체계는 무엇인지 이제 물어봤는데요. 모든 환경체계는 정말 다 균형을 이루어져야 돼요. 이제 학교에서도 책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모든 환경체계가 균형이 있게 돼야 되는 거고요. 유아기 때는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시체계가 그래도 가장 신경 써야 되는, 유아기 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다음 질문을 또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가 있는 영유아와 외동인 영유아가 유치원에서 행동 차이나 놀이 방식에 차이가 있는지 이제 궁금하다고 했어요. 형제 자매가 외동에 따라서 뭐 놀이 차이가 크게 뭐 차이가 있고 이러지는 않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성향과 기질이 좀 더 큰 것 같고요. 그런 놀이 차이는. 그래서 유치원에서 이게 봤을 때는 이게 형제 자매가 있는지 외동인지 이런 거는 크게 상관이 안 해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도 현장에 나와서 보다 보면은 이 아이가 이 아이의 동생인지 뭐 형제였는지 전혀 모르는, 예, 선생님들이 나중에 담임들은 알지만 다른 반 선생님들은 얘네 둘이 같이 형제였어요? 라고 할 정도로 전혀 다른 아이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아이들도 많아요. 등원할 때조차도 한 명은 할머니가 데리고 오고 한 명은 엄마가 데리고 와요. 왜냐하면 둘이 같이 오는 걸 너무 싫어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동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친구에 이제 목말라서 바깥에서 오히려 막 놀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은 또 내 놀잇감을 다른 아이들이랑 같이 놀지 않기 위해서 또 집에서만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다 그냥 그 가정의 그런 양육 환경과 기질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조부모와 부모의 서로 다른 양육 방식에 따른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이거를 했어요. 이게 가장 좀 큰 게 거의 보면은 같을 수가 없어요. 네, 저도 그렇고 같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조부모님들이 손자 손녀를 바라보는 거는 약간 굉장히 무조건적인 사람이세요. 굉장히 내가 그분들이 젊었을 때 돈을 벌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이제 그런 게 컸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한 애정이 무조건적으로 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연세가 드시고 나서 손자 손녀를 봤을 때는
너무 예쁘다고 다들 그래요. 예, 너무 예쁘고 이 아이가 뭐 짜증을 내도 예쁘고 화를 내도 예쁘고 버릇없이 해도 예쁘고 이제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마음인 거고 또 부모님들은 그걸 또 봤을 때 얘가 버릇없이 잘할까봐 잡아줘야 되고 또 얘가 잘못된 거는 잘잘못은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이제 해주기를 또 부모님들은 원하시잖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짜증내고 뭐 밥 안 먹겠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거는 기분이 나쁠 때 뭐 나가세요 라든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저희 부모님들은 막 저희 엄마는 너무 가슴 아파하고 이거 뭐 어떻게 하나 얘 기분을 어떻게 풀어줘야 되나 너무 가슴 아파하고 저희 또 아빠는 너무 예뻐하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애가 버릇없어 보이니까. 그래서 그거 갖고 제가 막 혼을 내면 왜 애를 또 기죽이냐 이러면서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가 오늘 하는 거는 거의 저희 부모님한테 좀 맡기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주 양육자는 지금 현재는 어릴 때도 그랬고 저희 친정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친정 부모님의 하는 양육 방식을 저는 좀 존중해주고 따르려고 하는 편이고요. 이제 제가 이제 그거에 좀 아니다 싶으면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이렇게 화를 내는 것보다는 좀 돌려서 돌려서 그랬는데 이때 뭐 친구랑 얘기할 때 보니까 이게 문제더라. 그래서 이렇게 아빠 엄마가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좀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의견을 주면 이제 그거를 또 이렇게 들으시고 다른 애들을 또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서 또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좀 현명하게 말을 돌려서 잘 좀 융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어느 집안을 다 봐도 절대로 그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 간의 양육 방식이 같은 곳을 보지 못했고요. 이게 조용히 어떻게 잘 넘어가냐 그리고 잘 조율해서 잘 갈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잠깐 또 쉬는 시간을 갖고 다음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